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요. 언론에 노출될 때 쏟아내는 말들이 매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한반도의 핵게임판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고 또 4월 30일 보궐선거를 또 겨냥해가지고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쏟아내는 이 말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합니다. 용어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한국과 같은 이념 대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용어전쟁은 다분히 개념어와 구호로 짧은 말로서 승부가 납니다. 1956년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대결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유당에서 내놓은 선거 구호가 구관은 명관이다. 그런데 이미 자유당은 너무나 수세적이고 민주당은 공세적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그 구호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거에서는 신익희 후보가 투표 직전에 투표 며칠을 남겨놓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이 한국당에서 만들어낸 말을 쭉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한번 해봤더니 가장 유명한 말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나경원 씨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거죠. 수사반장 같은 대통령, 자리르굴한 수세를 지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만든 말이죠. 좌파 전체주의란 말을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씁니다. 빅브라더, 문브라더. 빅브라더는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책에 나오는 대형이죠. 대형. 문브라더. 이게 바로 전체주의란 뜻입니다. 빅브라더는 전체주의란 뜻입니다. 빅브라더라는 대형이 다스리는 오세아니아라는 국가, 이런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란 말 참 많이 써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념 독재, 사상 독재, 역사 독재 이렇게 따라 붙더라고요. 이것도 정확합니다. 좌파 독재는 반드시 이념 독재, 계급 독재, 사상 독재, 역사 독재라고 합니다.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좌파들은 항상. 이 좌파라는 말 가지고 여러 파생상품을 많이 만드는데 좌파연합의회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의당과 손잡고 좌파연합의회를 만들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권력 거래를 하려고 한다. 문재인 폭정이란 말은 이 황교안 대표의 전유물처럼 되었습니다. 문재인 폭정이다. 어둠의 야합이다. 80년대 운동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파퓰리즘이다. 이거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황교안 씨의 이야기죠. 한미동맹은 지금 별거 중이다. 나경원 의원의 말입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얻어터진 것을 길 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 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이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창원 선거유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핵은 요지부동인데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우리 국방안보 빗장만 열어젖히는 역주행 정권, 비겁한 정권,
안보 포기 정권. 이거는 오세훈 씨가 한 말입니다.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개성공단보다 창원공단이 먼저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야합하지 않고서는 자신도 없는 이런 정부가, 이런 정당이 뭐하러 나오는 거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씨 이야기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나경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에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좌파의 심부름센터다 하는 말이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좌파의 심부름센터다. 촛불 청구서, 좌파 심부름센터. 세금 퍼주기 중독이라는 말을 나경원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삼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세금은 쿠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 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황교안 대표가 한 줄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 트랙은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핵심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는 역시 말입니다.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명하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우파에서 만든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죠. 내로남불. 좌파에서 만들어낸 말이 뭐 적백청산, 촛불혁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 임팩트가 큰 용어라든지 구호를 만들어내니까 갑자기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황교안 씨가, 나경원 의원이, 또 오세훈 씨 이런 사람들이 크게 보입니다. 크게. 요새 홍준표 대표가 조금 조용한데 홍준표 대표도 또 이런 정확한 말을 하는 데는 또 비상한 수완이 있는 사람이죠. 또 김진태 의원도 못지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성장을 합니다. 커집니다. 말과 함께 정치인은 커집니다. 나경원 의원의 그 의회 연설이 얼마나 지금 유명하게 됐습니까? 국제적 과제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연설을 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좀 작아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문재인 키즈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진영에 있는 사람, 문재인, 이낙연, 박원순, 뭐 유시민 같은 사람, 이재명 씨는 요새 재판 받는다고 좀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작아져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은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뉴스 가치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 한 사람은 송영길 씨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서 송영길 의원은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만은 이낙연, 유시민, 박원순 이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나 마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냥 복사판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론이 주목할 만한 말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자 노선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권 여당에 속하면서 대통령과 다른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잘하면은 같이 커지고 대통령이 작아져 버리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같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은 크게 보이고 오세훈 씨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시민, 박원순, 이낙연 같은 사람은 작아져 보이고, 이해찬 씨는 거의 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목소리가 그 무슨 막말하는 것 빼고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연설을 돋보이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으니까 아주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몰락하면은 지금 제가 들었던 문재인 키즈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한 묶음으로 같이 작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